네, 시작하겠습니다. 위클리 리뷰부터 같이 볼 건데, 문제가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보통 주제나 제목 문제를 묻는 문제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말, 그 다음에 강조되는 말, 이것 위주로 잘 읽어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이제 포괄적인 말, 상위 개념을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괜찮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 초기에 천문학자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에스트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에스트로는 이렇게 하나만 적어볼까요? 에스트로는 별이다. 이렇게 좀 같이 알아두세요. 에스트로는 별. 그래서 별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 우주 비행사 있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를 astronaut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별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천문학인데 초기에 천문학자들은 뭐 이하리 붙었으니까 사람이겠죠, 그렇죠? 초기에 천문학자들은 배우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이죠. 뒤에 쭉 보면 여기가 딱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기거든요. 식, 그렇죠? 일식, 월식 할 때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이라든가 달과 관련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살짝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영역이 나왔을 경우에 뭐 천문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학문에 관한 언급이 있다. 그러면 그냥 튕기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서 판단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 내가 아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분야에서 쓰이는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게 등장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건 그냥 뭔가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 건가 봐. 이런 형태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또 단사가 되는 건 뭐가 보이냐면 요게 조금 단사가 되거든요. other forms of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럼 다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왔을 경우에는 몇 번째를 암시한다고? 두 번째 있죠. 그쵸? 두 번째를 암시한다고 이렇게 딱 살펴보면 딱 좋아요. 다른 형태 이런 것들도 있어. 자 그러면 야 다른 음식도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앞쪽에 뭐가 나왔겠어요? 앞쪽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 뒤에 쭉 보니까 다른 형태의 그림자라고 딱 보이죠. 그쵸? 다른 형태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림자의 형태에 관한 몇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다. 그러면 얘도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얘도 섀도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형태의 그림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쪽도 그림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뒤쪽에 예를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암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관련된 첫 번째가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뭐냐면 여기서 쫙 보니까 이거 딱 보이죠? 그쵸? 대는 뭐뭐보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라든가 대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잡고 읽어가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뭔가 보고 배웠는데 요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직접적인 관찰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것은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쪽은 그러면 간접적인 관찰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살던 시절에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보면 그러면 뒤쪽에서 지금 갈릴레오라고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위 개념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앞쪽은 뭐가 될 것이다? 상위 개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찰보다는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웠나 보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갈릴레오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간접적으로 관찰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혹은 그림자를 통한 관찰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읽어가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쭉 보니까 갈릴레오가 살던 시절에 경험주의자죠. 이건 알아두세요. 경험주의자인데 경험주의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뭘 주장을 했냐면 경험주의자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걸 딱 주장을 했죠. 그쵸? 첫 번째 문장에서 분명히 무슨 얘기했는데 간접적인 관찰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경험주의자들이 직접적인 관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걸로 봐서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경험주의자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직접적인 관찰을 강조한 거죠. as는 뭐뭐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요. as는 뭐뭐로서, 무엇으로서 유일한. 그 다음에 legitimate는 정당한. 적어주세요.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자, 일단 보니까 유일하게 뭔가를 아는 정당한 방법으로서 경험주의자들이 직접적인 관찰을 강조한 것은 혹은 주장한 것은 제한했다고. 무엇을? 우주에 대해서 학습될 수 있는 것을 제한했다고.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뭐가 더 좋은 거라고? 직접적인 관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 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쵸? 여기에 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관찰이 뭔가를 제한했다고.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니까 미디벌리스트는 그냥 중세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세에 살던 사람들이 허용한 거죠. 뭘 허용하는 거냐면, 여기 끊어볼까요? 자, 중세에 살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허용을 한 건데, 자, 근데 그건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어디에? 자,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inquiry는 탐구라든가 의문 그 뜻인데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자, 그러면 중세학자들이 이걸 지금 허용을 했는데 이건 과학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잘 들어. 맨 처음에 두 개를 줬죠. 비교급이라고 딱 얘기를 했으면 뭐뭐보다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하되 몇 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기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뭐만지 이렇게 파악이 되었다면 뒤에 나온 거 얘를 버리지 말고 뒤쪽에서는 이건 얘기도 나올 거고 이건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라면 이건 더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 주는 거야. 자, 보세요. 뒤쪽 보니까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insight는 통찰력이고 그 다음에 extra perceptual 이쪽 보이는데 이게 지각의 그 뜻이죠. 지각의 그 뜻이 되는 거고 extra가 붙으면 뭔가 추가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뭔가 추가되는 느낌이니까 얘는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다른 지각을 활용한다고? 지각에 뭔가 추가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쓰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 있잖아요. 지각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각하다라는 거? 물론 그 어딘가 모임에 늦게 나온다 그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각하다라는 건 뭐예요? 지각하다라는 거? 지각하다라는 말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긴 해도 지각 동사는 알아요. 그쵸? 여러분 지각 동사 뭐가 있어요? 지각 동사. see, watch, hear 이런 것들이 지각 동사로 그러죠. 그쵸?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보거나 듣거나 하면서 인식하는 거. 그게 지각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지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각을 통해서 뭔가 추가되는 다른 지각을 통해서 혹은 지각의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떤 관찰일까? 직접적인 관찰일까? 그림자를 통한 간접적인 관찰일까? 당연히 직접적인 관찰이라고 봐야죠. 그쵸?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건 앞에 나오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다이렉트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다이렉트한 것보다는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그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근데 잘 들어. 나 글을 읽어갈 때 있잖아. 항상 이렇게 주제나 제목 문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요령은 한 가지일 수 있는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맞추다가 6평 때 헷갈리고 9평 때 틀리고 수능 때는 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준점을 두 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밑에 둘 중에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계속 매칭하면서 찾아가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문장은 우리가 해석은 잘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건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밑에서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거 둘 다 나올 텐데 그러면 이런 방식이 언급되면 좋은 거고 저렇게 직접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보이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을 찾을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맨 처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나온 건 싹 다 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즉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초기에 천문학자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많이 관찰을 했다. 자 그리고 갈릴레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자 브레이크트루 브레이크트루 밑줄 보세요. 획기적인 발견 적어주세요. 획기적인 발견. 자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획기적인 발견도 어디에서 온 거야? 획기적인 발견도 그쵸? 뒤에 쭉 보니까 이거 딱 보이죠? 그림자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그쵸? 그림자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면 그림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방식이라고? 그래서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이니까 간접적인 방식인가 보다. 역시 간접적인 게 뭔가 좋은 건가 봐. 그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쭉쭉 읽어가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여기 좀 볼까요? 그 당시에 혹은 그때의 문제 그 뜻인데 이거 뭘까요? 비너스라는 거 보이죠? 비너스는 이제 금성인데요. 금성이니까 뭔가 행성을 관찰했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뒤쪽에서 또 주어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문장이 두 개니까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뭐 할 때. 자 그러면요. 요건 대충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갈릴레오가 뭔가를 관찰해서 뭐 지식 따위를 뭐 보고 배우고 했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되는 건데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금성을 관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관찰을 했겠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했겠죠? 그쵸? 이게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걸 봐야 돼요. 직접 지눈으로 본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설마 그치?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훈련시켰을까요? 야, 이 새끼 똑바로 관찰 안 할래? 그거였을까요? 설마. 그쵸? 설마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이제 망원경을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쵸? 조준하다는 느낌이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쵸?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뭐가 비슷해요? 포커스하고 비슷하죠. 수능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수능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참고로 요거 보이죠? 참고로 여기서 shown이 딱 보이는데 얘는 무엇의 과거 형태? shine이죠, shine. shine의 과거 형태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자, 그럼 아무튼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획기적인 발견이 그림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게 바로 요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쵸? 지금 계속 어떻게 보는 거예요? 포괄적인 말, 구체적인 사례. 포괄적인 말, 구체적인 사례. 이게 보이면 포괄적인 말, 그리고 반복적인 말. 그거 이제 찾아가 보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갈릴레오는 또 뭘 봤냐면 그 행성은 어디에 있었다고? 부분적인 그림자에 있었다고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역시 그 행성은 금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가 또 역시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뒤쪽에 뭐 faces라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데 천문학에서 뭔가 지식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그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이었고 그게 그림자와 관련이 있었고 그걸 갈릴레오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금성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뭐 from과 to가 딱 보이면서 금성이 new에서부터 full로 된다라는 거죠. 대충 어떤 느낌 같아요? 달과 비슷하겠죠. 그쵸? 달이 이렇게 초승달에서부터 완전한 보름달이 될 때까지 대충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렇게만 읽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 파악이 되면 세부한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무슨 역할인지 알 수 있으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걸 잘 봐요. 끝났다라 그랬었죠. 뭐가 끝났어요? 뒤쪽 보니까 일단 보이죠? 밑에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끝났다고 해서 밑에 나오죠. 지동설이 이제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거니까 천동설이 끝났다라는 거 이제 밑에 보이죠. 그쵸? 그러면 갈릴레오를 통해서 획기적인 발견이 생겼구나. 근데 그게 또 뭐라고? 또 섀도우죠. 그쵸? 또 섀도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shed light on 밑줄 shed light on 살짝 걱정했는데 괜찮네요. 선생님 목소리 때문에 내가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가서 어제보다 더 목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밤에 집에 가서요 진짜 한마디 더 했어요. 집사람이 자꾸 바로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집사람은 내가 오면 반갑겠죠. 왜냐면 집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애니멀과 보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캣과 보내는데 얘하고 무슨 대화하고 통하겠어요. 집사람이 말을 걸지만 얘가 반응을 보이는 게 맨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하다가 선생님이 집에 들어오니까 막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막 말을 거는데 내가 그랬죠. 안 돼. 목을 보호해야 돼. 내일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닥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존내 막 맞을 뻔했어요. 아무튼 뭐 숟가락으로 맞을 뻔했어요. 전혀. 그렇죠. 아무튼 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봐봐. 야 같이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많은데 자 여러분 같이 밥 먹으러 누구랑 간단 말이에요. 딱 가는데 근데 앞에서 이제 딱 앞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주문할 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밥 먹을 거야 딱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야 괜찮아 나는 밥은 안 먹고 그냥 다른 거 음식만 먹을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봐봐 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밥을 딱 하나만 시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나쁜 놈이냐? 자,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때 이제 뭘 먹으러 왔냐면, 코다리 알아요? 여러분, 코다리, 그 명태 뭐, 있잖아요. 양념된 거. 코다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갈비랑 같이 이렇게 요리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코다리 양념인데 돼지갈비가 들어가 있고, 뭐 맛있는데, 그걸 딱 먹는데, 근데 그 집은 이제 밥을 돌솥밥에 주는 거예요. 돌솥밥에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자, 이거 시킬 건데 밥 먹을 거야? 라고 아까처럼 이제 물어본 거죠. 분명히 안 먹는다 했거든요? 안 먹는다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진짜 안 먹는 거지? 진짜 안 먹는 거지? 너 이거 편집할 때 잘 생각해라. 아무튼 진짜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안 먹을 거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나 하나만 시킨다. 그래 알았어 시키라고. 아까 말했는데 뭐 자꾸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진짜 딱 하나만 시켰거든요. 하나만 딱 시켜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도수밥이 딱 나오길래 내가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그릇에 딱 펐죠. 퍼고 나서 이렇게 딱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맛있어서 이렇게 딱 먹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집사람 앞에서 뭐라고 하지? 이기적인 놈. 그게 왜 이기적이야? 아니, 자기 안 먹는다 그래놓고. 자, 아니, 아까 안 먹는다고. 됐어,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또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어딜 갔냐면,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오리고기를 딱 먹으러 갔는데, 오리 그 양념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양념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굽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근데 그 집은 오리고기 맛집이 아니라 된장찌개 맛집이에요. 같이 주는 된장찌개가 존내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이나 어쩌네 막 되게 막 향도 되게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된장찌개를 딱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딱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밥을 말아야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봐요. 집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내가. 또 물어봤어요. 자, 된장찌개 같이 나오는데 밥 먹을 거야?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집사람의 반응은 저보다 똑같아요. 아니야, 나 그냥 고기만 먹을래. 밥은 너 혼자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자, 그래서 이제 밥부터 하나 시켰어요. 밥부터 시켰는데, 근데 밥을 시키고 나서 이제 공깃밥이 나오면서 된장찌개가 같이 나온 거예요. 된장찌개 딱 보니까 너무 이제 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그냥 내가 이제 밥 혼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절반 덜어서 집사람한테 줬어요. 아까는 안 먹고 싶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또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먹어봐. 조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하면 더 주문하면 되니까. 집사람이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대로 받고 나서 바로 그걸 된장찌개에 말더라고요. 자, 그럼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또 혼자 밥을 처먹었으면 나는 이제 어떤 놈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기적인 놈이 되는 거고 왜 지난주와 똑같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줄 아니? 학습이 안 되는 새끼가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알려줬는데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선생님이 그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그 쉐드 라이트 온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쉐드는 원래 흘리다 뿌리다 그 뜻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다 약간 그런 거야. 빛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빛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당연히. 그쵸? 밝아지겠죠. 그쵸? 빛을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드러내다 혹은 보여주다. 요렇게. 드러내다, 보여주다. 리빌이라든가 쇼하고 비슷한 게 shed light on이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럼 답은 결국 바로 뭘까요? 답은 계속 뭐 간접적으로 뭔가 했다. 그 다음에 그 간접적인 것을 계속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준 거예요? shadow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준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shadow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shadow를 계속 반복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shadow가 빠진 건 expression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 shadow 없죠? 그쵸? shadow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없네요. 그쵸?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요. 그쵸? 답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그림자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였나요? 아니죠? 그쵸? 그림자를 관찰하는 게 어렵다, 추적하는 게 어렵다, 그 얘기 없었으니까, 당연히 바로 몇 번? 5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내용은 길고, 소재가 약간 낯설어 보인다 하더라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반복되는 말. 이거 위주로 잘 읽어가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볍게 리뷰를 마치고요. 우리 책으로 넘어와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도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진짜로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걸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일부 친구들이 잘 듣고 이해가 되니까 이걸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듣고 잘 이해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잘해서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발 좀 알아주세요. 자, 아무튼 제 선생님들도 착각을 해요. 선생님 수업이 쉽대요. 왜? 너무 이해가 잘 된대. 근데 그게 칭찬이냐 욕이냐 근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뭔가 알려줬는데 적용하려니까 적용도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잘 이해되고 적용 잘 되는 걸 통해서 반복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럼 충분히 성적은 나온단 말이죠. 진짜로 나하고 공부하잖아요. 내가 2등급은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무조건 2등급은 나올 거예요. 85, 80%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때 이제 2등급이 80, 88 딱 나왔는데 아쉬움이 들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숙제 나가는 거, 과제 나가는 거 그거 빼먹지 말고만 잘해주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씩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안 했니? 자, 어쩌다 한두 번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어요. 그쵸? 왜? 아플 수도 있잖아.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쵸? 마음이 아파갖고 오늘은 도저히 영어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꾸준히 과제 잘하고 단어 테스트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문제 쓰레기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때 선생님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조교쌤한테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서 넘어가면 85, 88이 안 나오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제 숙제도 잘한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98, 100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새롭고 신박한 스킬을 알려줘서가 아니라 알겠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의 우리 그 주간지에 그 어휘 관련된 자료 들어가 있으니까 꼭 카페 가서 확인하시고 어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43분짜리인데 그걸 둘로 쪼개서 하자니 43분짜리를 2주에 나눠서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그 영상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담았어요. 기본적인 전략을 담았으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접도 하나씩 이렇게 좀 접도 강의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간지에 그 자료를 같이 올렸으니까 꼭 그거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1년 동안 재수생들과 그 어휘 수업을 쭉 다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내가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어휘만 잘 들어도 2등급 이상 올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활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책으로 와서 자, 도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도치는 일단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 거? 그쵸?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게 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도치가 되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일단 의미 변화 없다. 적어주세요. 의미 변화 없다. 순서는 바뀌어도 해석은 동일하다. 구성, 성분의 변화 없다. 둘 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풀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법 문제를 풀 때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어도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다.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다. 어떤 경우일 때? 부정어 도치에서 do라든가 does, did 추가되는 거 있죠. 그쵸? 요것만 예외고 다른 새로운 성분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어 도치에서 얘네들이 보이는 경우를 빼고는 원래 있던 성분이 도치가 되어도 동일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 주어하고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를 쓰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해하면 돼.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을 주격 보호라고 하는데 보호는 보충하는 말이고 근데 주격이니까 주어에 대해서 보충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주어의 품사가 명사니까 그러면 뒤쪽에 주격 보호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될 것이다. 그쵸? 형용사가 될 것인 거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능동이면 ing 그 다음에 수동이면 pp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이 쓰였는데 이 문장을 도치는 되게 간단해요. 복잡한 거 많이 하려고 절대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복잡한 걸 왜 쓸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허무할 수도 있어요. 왜? 되게 기본적인 것들만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수능 강의만 얼마를 했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나이만큼은 했어요. 진짜로. 내가 존내 동안이야.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제 살펴보면, 진짜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고요. 언어 학습의 본질에서 벗어난 기계적인 방법론이라든가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도움 안 돼요. 절대 도움 안 된다는 걸 내가 진짜로요, 수능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도치가 되면은요, 잘 봐요. 주격 보호잖아. 주어에 대한 설명이죠. 어차피 해도 그럼 뭐와 관련 있는 거야? 주어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앞뒤를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 왜 바꿀까? 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기니까 긴 거 싫어한다고 하더만 그래서 긴 거를 뒤로 보내려고. 즉 주어하고 주격보호를 딱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어가 좀 긴 느낌이 들어요. 주격보호가 좀 짧아. 그럼 이렇게 그냥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독해할 때 비동사 있죠. 독해할 때 비동사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배웠냐면 이런 느낌으로 배웠어요. 그쵸?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등호 표시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주격보호가 있을 건데 그걸 품사로 생각해 보는 거야. 품사로 생각해 보면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명사하고 형용사를 기본적으로 가질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명사,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사를 준단 말이에요. 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 뒤에서 비동사 그 다음에 명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주어가 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딱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어, 비동사, 형용사 이건 되게 쉽잖아. 그쵸? 되게 쉬운데 그러면 주격 보호 자리에 그냥 형용사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뭘 많이 쓰냐면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보통 쓰는 경우가 많아요.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다. 이걸 알고 있으면 형용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으면서 약간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전체가 싹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싹 다 주격 보호 덩어리가 되는 거야. 주격 보호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싹 다 어떻게 될 수 있겠니? 앞쪽으로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봐요. 쭉 읽어가다가 이렇게 맨 앞에 부사의 밑줄이야. 부사의 밑줄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보이니까 여기 딱 보이죠? 그쵸? 비동사가 쓰인 문장이네? 그럼 뭘 생각해야 되겠니? 비동사가 쓰인 문장이니까 앞과 뒤에 명사나 형용사 이런 식의 주어나 주격 보호가 있을 것이다. 즉, 비동사 쓰인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 바로 뭐다? 명사하고 형용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뒤쪽에 명사가 나오면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럼 앞쪽에서 부사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 뭘로 써져 맞겠어요? 형용사를 써져 맞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어주세요. 일단 보호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가 앞으로 나올 때는 형용사가 문장 앞에 시작할 때는 뭘로 생각하면 돼? 주격 보호로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주격 보호는 어차피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 됐죠?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어차피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주어처럼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되죠? 그쵸? 여기까지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도체와 관련해서 순서는 바뀌어도 의미나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도체와 관련해서 주격 보호 도체 되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그 문장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더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지금 14번을 딱 보니까요. 14번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기술 너머에는 그 뜻이죠. 자, 맨 앞에 비욘드가 뭐뭇을 넘어서는 전치사고 그 다음에 딱 명사로 딱 시작하죠. 그쵸? 항상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덩어리 취급하자 그랬었죠. 그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덩어리. 전치사는 무엇과 쓰이는 말? 명사와 쓰이는 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덩어리 취급한다. 자, 그러면 문장 맨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죠.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고 자, 그러면 기술 너머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스킬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전치사 ing가 또 꾸며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대로 의미 덩어리 한번 생각해 본다. 자, 그러면 어떤 기술이야?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기술 너머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기술 너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동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뒤쪽에서 rise라는 동사가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자,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이제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순서는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처음에 지금 뭘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딱 시작하니까 얘는 한 덩어리 취급한다. 한 덩어리 취급한다. 자, 그러면 동사 앞에 보통 뭐가 나오는데? 주어가 나오는데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는 명사가 주어인 거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아, 그러면 동사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 뭐뭐 너머에는 이런 식의 장소의 느낌이네? 뭐뭐의 너머에는 장소의 느낌이네? 혹은 뭐뭐 뒤쪽에 이런 식의 방향의 느낌이네? 그러면 그때는 장소나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무엇이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얘가 주어가 아니니까 그러면 동사 뒤에 가까운 주어가 있나 보다. 그래서 뒤쪽에 명사가 주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자, 뭐가 주어가 아니라고? 아, 얘가 주어가 아니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이렇게 쓰일 수 있고 또 어떻게 쓰일 수도 있냐면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가로를 묶겠죠.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고 명사가 보이고 동사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였고 명사가 또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고 얘도 역시 어떤 장소라든가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인 것 같고 그러면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끊어보면 동사 앞에 명사가 보이니까 이때는 이제 얘가 뭐가 된다고? 주어가 된다고. 이하고 이하고 차이점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만 시작하는 게 아니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오면 무조건 뒤에가 동사다. 그건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왔을 때 동사가 보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주고 나서 명사 동사가 보일 수도 있는데 명사 동사가 보이면 그때는 동사 앞에 명사니까 그걸 주어로 생각하면 된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쵸? 자, 그럼 저거 해석해 볼까요? 자,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기술 너머에는 그 다음에 라이 보이죠? 라이는 어디 있다. 자, 그러면 기술 너머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술 너머에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비전과 인찬트먼트의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인찬트먼트는 마법 적어볼까요? 마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 비전은 바로 뭘까요? 비전. 야, 눈으로 보는 게 비전 아니냐? 그쵸? 자,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도 비전이에요. 그쵸?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을 뭐 한다고 하는 거니? 여러분 그 올해 수능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능날 아침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수능날 아침 일단 초췌하겠죠? 그쵸? 약간 피곤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요만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원래 걱정이 좀 클 거예요. 좀 클 건데 근데 참고로 선생님은 수능날 그리고 선생님 이제 뭐 본고사도 보고 했지만 나는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 시험에 대한 긴장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못 보면 어때? 망하면 재수하지 뭐. 재수? 삼수할 수도 있지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잘 봐? 그럼 그러라고 하지 뭐. 하지만 내가 잘 볼 거야. 다 보니까 병신들이더만.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 수능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딱 가서 수능날 저녁에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볼까요? 수능날 저녁에 어떤 모습일까요? 수능날 저녁 7시 반이라고 생각해봐요. 시험이 다 끝났어. 고생했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뭔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고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배도 부르고 좀 괜찮은 상태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보는 거 있죠. 그쵸? 이렇게 그려보는 거 눈앞에 그려보는 거 근데 선생님은 조금 서운하기도 했던 게 선생님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는 항상 선생님한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이 서울로 학교를 갈 거라고는 그 정도 실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등록금 저렴한 데로만 가달라고 약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15번, 16번 읽어주세요. 15번, 16번. 읽으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구문은 처음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흐름을 잘 따라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혼자 해서 잘 안 느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구문이고요. 두 번째가 단어예요. 혼자 해서 잘 안 늘어요. 단어 혼자 할수록 좌절감, 자괴감, 까먹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을 보면서 학습하자라는 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전치사죠. 그쵸? 전치사니까 뒤쪽에 당연히 명사가 나올 거예요. 명사가 나올 거고. 자, 근데 지금 each passing week 요렇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뒤쪽에 week가 바로 명사고 중간에 week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좀 있나 보다. 자, 그럼 with 어떤 의미? with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됐죠?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각각의 지나가는 줄을 가지고 그 뜻이죠. 그쵸?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지나가는 줄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됐죠? 적어주세요.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각각의 지나가는 줄을 가지고 즉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에 보니까 come이 바로 동사죠. 그쵸? come이 동사예요. 근데 동사 앞에 보통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했었어요. 그쵸?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예요. 명사가 아닌 건 주어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out은 그러면 바깥으로 혹은 바깥에 그 뜻이거든요. 바깥이라든가 바깥은 말 그대로 뭘 가리키는 거야?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쵸? 장소라든가 혹은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 장소라든가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봐.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바깥으로 come, 나온다. 됐죠?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out, 바깥으로 come, 나온다. 뭐가? 토마토가, 벨페퍼니까 피망, 옥수수.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주어가 된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의 장소나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가 아니라 그냥 부사만 나와도 그게 방향이라든가 장소면 그러면 동사 주어 이렇게 되나 봐. 그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말고 이거 도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석 잘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도 돼. 자, 그리고 and on 이렇게 보이죠? 여기 on의 밑줄. on이 지속이라든가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 계속을 가리키는 부사 형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세요. and on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된다. 이렇게요.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된다. 선생님, on은 전치사인데요? 맞아요. on은 전치사인데 on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그냥 on만 혼자 쓰였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줘라. 그리고 여기서는 얘를 주어 동사로 보는 게 맞단다. 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부담 없이 이렇게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보이면 그러면 동사 주어가 되겠지.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16번 별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3, 4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처음에 같이 공부했을 때의 눈빛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만의 착각이 아니죠. 그렇죠? 나만의 착각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성적의 향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 볼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본인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나 말고 누가 1등 하겠니? 나 말고 누가 1등을 받겠니?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야 나중에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은 지금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related to가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비동사가 쓰인 문장이죠. 그쵸? 자, 그러면 비동사가 쓰인 문장은 앞이나 뒤에 뭐가 있겠어요? 앞이나 뒤에 주어 아니면 주격 보호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비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아니라 지금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사의 ed 형태. 여기서는 과거 분사죠. 그쵸? 과거 분사로 시작하네. 비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과거 분사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인가 봐. 다시 정리한다.
비동사가 쓰였는데 앞쪽에 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앞쪽에 주격 보호가 보이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될 수도 있어요. 도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주격 보호라 함은 그냥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이런 식의 ing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뭐 되는 수동의 의미에 pp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단어 하나만 앞으로 가면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보다는 얘네들이 앞으로 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을 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ing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pp 여기 잘 나오거든요. pp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ing, pp 다음에 살짝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면서 길어지는 패턴으로 잘 나온다. 됐죠? 길어지는 패턴으로 잘 나온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해석은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살짝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려보면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니까 얘는 하는 것, 얘는 되는 것, 당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저기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니? 관련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related to가 뭐뭐와 관련된 그 뜻이니까 자 그러면 관련 있는 것, 만드는 것과 됐죠? 만드는 것과 관련 있는 것. 자 그리고 이제 make가 딱 보이면 make가 보이면 어떻게 해석이 맞겠어요?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딱 쓰는 건데 명사가 보일 거고 형용사 가능하죠? 그쵸? 형용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가능하죠?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그쵸?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능동의 의미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의 의미일 때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make가 저렇게 쓰였으니까 make가 보이면 뒤에 명사, 형용사 저런 패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make에서 뭘로 바뀌어도 to make, making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이 저 뒤에 저런 패턴이 보일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 보니까 e-commerce 그 다음에 successful 이렇게 다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관련된 것은 이렇게 다 보이네요. 자, 무엇과 관련된 것은 e-commerce니까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은 그렇죠?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뭐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건데 얘는 우리 독해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독해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고 보통 이제 요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고 두 가지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뒤에서 주어 동사 보호라든가 목적어 이렇게 딱 보였을 때 즉 뒤에 완전한 문장이 보이고 팩트 다음에 대시 이렇게 딱 보이면 이 대신 앞에 나오는 팩트라든가 아이디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는 혹은 뭐뭐하는 요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오늘 컨셉은 넷플릭스예요. 뭔가 계속 머릿속에 뭔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쵸? 요즘 넷플 뭐 보면 딱 그 컨셉이에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샀는데 자꾸, 복도에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좀 지나가니까 저 뒤에서 야, 뭐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비슷한 것 같아. 아, 넷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넷플이라니까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번 주에 그 선생님이 그 노란색 약간 그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왔는데 나는 그거 진짜로 뭐 전혀 그게 계란찜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다 그 계란찜 색깔이라고 하니까 빵 터졌거든요. 자, 아무튼 계란찜, 뭐 넷플릭스 뭐 그런 것들 뭐 많아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야? 미디어 회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 여기에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고? will.
의지죠, 의지. 그쵸?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조동사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의지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얘가 어떤 뜻이 있어요? 곧 죽을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힌 것. 그래서 유언, 혹은 유언장이라는 뜻도 생겨요. 그쵸? 자,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willingness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미디어 회사가 의지라든가 의향을 보여줘야 돼. 어떤 거야? surrender의 밑줄. surrender는 항복하다, 내어주다. 적어주세요. 항복하다, 내어주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뭘 내어주는 거야? 통제력의 일부를. 그쵸? 통제력의 일부를.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딱 보이면 중간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된 거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적어주세요. 신경 쓰지 말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over하고 앞쪽에 나오는 control을 같이 묶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control over, 뭐뭇에 대한 통제력. 됐죠? 뭐뭇에 대한 통제력. 이렇게 세 개만 적어볼까요? 세 개만 쫙 적어보세요. control, debate, disagreement 얘네들과 함께 over가 딱 쓰이면 이때 over는 뭐뭐 위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외워두세요. 얘는 그냥 추후에 구문하면서 전치사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오는 것들만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치사를 알고 있으면 익숙한 단어들의 낯선 조합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다 아는 단어들인데 막상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참고로 그 수능에 한번 나왔던 게 요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도요. 다 아는 단어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딱 보면 애매한 거거든요. 오다, 오브, 뭐뭐의, 에이지, 나이잖아요. 그쵸?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나이 처먹음. 그쵸? 나이 처먹음 만다니까? 나이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쵸? 나이 먹는 거야. 나이 먹는 건데, 나이 먹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성장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나이 먹는 것. 그래서 그걸 바로 성장하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봐요. 오다, 뭐뭐의, 나이. 아는 것들이죠. 아는 것들인데, 요걸 어떤 느낌으로? 요걸 소유의 느낌으로 전치사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이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니까 나이 든다, 성장한다 그 뜻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장하다는 뜻도 되고 발달하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자 기출어휘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기출어휘로 기출 단어장에 저런 것들은 정리가 안 돼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왜 내냐 이거죠. 그렇죠? 왜?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니까. 그리고 기존의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단어들을 새롭게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줄 아는가. 그게 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용력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럼 그 응용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장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져요. 되게 좋아지니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뭐뭇에 대한 그 뜻을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뭇에 대한 통제력, 뭐뭇에 대한 토론, 뭐뭇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의견의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는 뜻이니? 뭘? 미디어 회사가 통제력의 일부를 내어주어야 돼. 무슨 말? 이제 통제를 안 하려고 해야 돼. 무엇에 대한 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제력인데 무엇에 대한 미디어 컨텐츠를 패키지하는 것. 패키지하니까 바로 어떤 거겠니? 패키지. 그쵸? 한 대 묶다 혹은 묶음 포장하다 적어주세요. 패키지는 한 대 묶다 혹은 묶음 포장하다. 이거 짜증이죠. 그쵸? 미디어 컨텐츠가 패키지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물들이 다 좋으면 괜찮은데 근데 꼭 어떤 거예요? 꼭 마음에 안 드는 한두 개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한두 개를 보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한두 개를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짜증인 거죠. 그쵸? 나는 런닝맨만 좋아하는데 런닝맨과 함께 꼭 왜 꼭 고려 거라전쟁 같이 묶어서 파냐고. 나는 고려 거라전쟁 안 보고 싶다고. 난 최수종 아저씨 별론데 나는 그냥 유재석이랑 런닝맨만 보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게 묶어서 판매하냐고. 그쵸? 이제 그런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뒤로 가서 17, 18 읽어주세요.